3억이 사라졌습니다. 30년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자며 모은 돈입니다. 시장에서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비닐봉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안 사고 미용실 대신 집에서 머리 자르며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김수연 55세입니다. 30년 전 이 집에 장남 며느리로 시집 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자 씨는 올해 78세입니다. 2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고 며칠 전 일을 기억 못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비를 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잠시 후 말했습니다. 잔액이 2,847원이네요. 뭐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3억은 있어야 하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2,847원이 맞습니다.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여러 차례 인출됐네요.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10번에 걸쳐 3억 2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한 번에 3천만 원씩, 마지막 두 번은 4천만 원씩. 한 달 반 동안 제가 30년 모은 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을 찾았습니다. 누가 인출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CCTV 있죠?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인출하신 건데요. 시어머니가요? 혼자요? 아니요. 보호자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보호자요? 저 아닌데요? 지점장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시동생 김진우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동생은 시어머니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돈을 인출했습니다. 10번 모두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고 방금 한 일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오신 거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 김진우, 남편보다 6살 어린 막내입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아들입니다. 결혼해서 서울에 삽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 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30년 모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4년 봄 저는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장남입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월급 300만 원으로 99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둘, 시누이 하나, 남편, 그리고 나. 1년 후 첫째를 낳았고 3년 후 둘째를 낳았습니다. 9 식구가 됐습니다. 첫 딸이 지옥이었습니다. 쌀값, 반찬값, 공과금, 시동생들 학원비까지 다 제 몫이었습니다. 3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간섭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고기는? 돈이 모자라서요. 그럼 내가 더 벌어와야지.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김치를 한 박스 가져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막았습니다. 사돈댁, 우리 집은 김치 있어요. 가져가세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시집살이 다 그런 거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엔 마트 캐셔, 밤엔 식당 설거지. 월 4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시동생들이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월급만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제 책임이었습니다. 1999년 결혼 5년 차에 시동생들이 하나씩 독립했습니다. 2001년에 시누이도 결혼했습니다. 식구가 줄었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게 매달 10만 원씩 따로 빼놨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명의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 병원비로 쓰려고 그렇게 정당화했습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3년간 모았습니다. 10만 원이 20만 원이 됐습니다. 20만 원이 50만 원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나자 3천만 원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나자 1억 5천이 됐습니다. 23년이 지난 올해 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치매 걸리면 요양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를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시어머니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시동생이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 치매를 이용해서 가져갔습니다. 2022년 시어머니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통장을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그러는데 통장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잊어버릴까봐.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게 2022년입니다. 그 사이 시동생이 어떻게 알았는지 2024년 3월부터 시어머니를 데리고 은행에 10번이나 갔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데리고 3억을 빼갔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CCTV 영상을 집에서 다시 봤습니다. 10번의 인출 장면을 전부 봤습니다. 첫 번째, 3월 5일.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은행에 들어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표정입니다. 시동생이 귓속말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넵니다. 3천만 원 인출하려고요. 직원이 묻습니다. 본인 확인 가능하신가요? 시동생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신분증 주세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뒤집니다. 시동생이 대신 찾아서 건넵니다. 직원이 확인합니다. 시어머니 본인이 맞습니다. 돈이 나옵니다. 시동생이 돈을 가방에 넣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갑니다. 두 번째, 3월 12일. 똑같은 장면입니다. 세 번째, 3월 19일. 네 번째, 3월 26일. 다섯 번째, 4월 2일. 10번 모두 똑같습니다. 마지막 장면 5월 7일.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창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왜 여기 있어?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시동생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행이에요. 돈 찾으러 왔잖아요. 돈? 무슨 돈? 병원비요. 병원비 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 그랬나? 시어머니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돈이 나왔습니다. 시동생이 가져갔습니다. 영상을 끄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진우야, 나 형수야. 아,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태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돈 찾은 거 내가 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가 주신 건데요. 어머니가? 치매 걸린 어머니가? 치매 걸렸어도 본인 돈인데 못 쓸 이유 있나요? 3억이 넘는 돈을 10번에 나눠서 찾아갔잖아. 그게 정상이야? 형수님,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래도 어머니 돈 아닙니까? 형수님이 뭐라고 할 일이 아니지 않나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대화가 안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이 어머니 통장에서 3억을 가져갔어. 남편이 신문을 내렸습니다. 뭐? 은행 CCTV 확인했어. 동생이 어머니 데리고 가서 10번에 걸쳐 다 찾아갔어.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아니야? 뭐? 어머니 명의 통장이잖아. 어머니가 동생한테 준 거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그 돈 내가 23년 모은 거야. 어머니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거라고. 그래도 어머니 명의잖아. 법적으로는 어머니 돈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이 신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동생도 사정이 있나 보지. 나중에 물어볼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갔습니다. 시동생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동생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웃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우 있어? 네,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3억 돌려줘.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어디 썼어? 빚을 갚았어요. 빚? 사업 실패했어요. 5억 빚이 있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집까지 알아내서 왔어요. 애들이 무서워했어요. 시동생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야.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래도 어머니 돈이잖아요.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말이 안 통했습니다. 시동생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30년 동안 시댁 살림하면서 얼마나 많이 쓰셨어요. 어머니 월급도 다 형님이 관리하셨잖아요. 황당했습니다. 내가 뭘 받았는데? 300만 원으로 99 먹여 살렸어. 내 파트타임 월급까지 다 보태서 겨우 버텼다고. 그래도 30년이면 적지 않죠. 그러니까 어머니 돈 3억 정도는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받을 거잖아요. 형님이 제일 많이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조금 받은 거예요.
형님 몫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형님은 장남 며느리잖아요. 나중에 집도 받고 재산도 받고 저는 막내라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3억 당장 돌려줘.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고소요? 어머니 명의 통장인데 뭘로 고소해요?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찾아가신 건데요. 어머니는 치매야. 그래도 법적으로는 어머니 돈이에요. 형수님이 고소해봤자 소용없어요. 시동생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형님,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넘어가세요. 저희도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 5억 빚이 있대. 그거 갚으려고 어머니 돈 가져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동생이 많이 힘들었나 보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3억이 넘는 돈이야. 그래도 동생도 사정이 있잖아. 사정? 사정이 있으면 남의 돈 훔쳐도 돼? 남의 돈이 아니라 어머니 돈이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보, 그 돈 내가 23년 모은 거라고.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새벽 시장 다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거야. 외식 한 번, 옷 한 벌 안 사고 모은 거라고. 그래도 어머니 명의잖아. 법적으로는 어머니 돈이야. 지금 법 얘기해. 당신 동생이 치매 걸린 어머니 이용해서 돈 빼간 거야.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만해. 어차피 우리도 나중에 유산 받잖아. 형제끼리 미리 나눠 쓰는 거지. 뭐가 문제야? 뭐라고? 동생도 우리 어머니 아들이야. 똑같이 권리가 있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도 받을 거 받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미리 받은 거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여보, 그럼 나는 뭐가 돼? 30년 동안 시집살이하고 돈 모으고 어머니 간병하고 나는 뭐야? 당신은 며느리잖아. 며느리 역할 한 거지. 며느리 역할? 그래.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 대가로 나중에 유산 받는 거야. 공평하잖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빨래, 청소, 시동생들 뒷바라지. 명절 때마다 30명 넘는 친척들 음식 준비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밤새 음식 만들었습니다. 2010년 친정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시동생 결혼식 준비 중인데 어딜 가? 결혼식이 끝나고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임종도 못 봤습니다. 그게 다 며느리 역할이었습니까? 여보, 나 당신 동생 고소할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고소? 응. 횡령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미쳤어? 가족을 고소한다고? 가족? 나한테서 3억 훔쳐간 사람이 가족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고소하면 나는 동생 편 들 거야. 우리 동생이 감옥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남편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나 봅니다. 그저 어머니 시중들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 뿐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횡령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시동생이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인출했다면 충분히 범죄 구성 요건이 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첫째,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은행 거래 내역과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장을 의뢰인이 관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형사는 6개월에서 1년, 민사는 1년에서 2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오래요? 네. 하지만 형사 고소만으로도 시동생 측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소해야 할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남편은 동생 편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할까? 그날 밤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수연이? 왜 왔어? 어머니, 기억나세요? 통장에서 돈 찾으신 거요. 돈? 무슨 돈? 3억이요. 진우가 어머니 데리고 은행 가서 찾았잖아요. 시어머니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기억 안 나는데. 진우가? 왜? 어머니, 진우가 어머니 돈 다 가져갔어요. 뭐? 그럼 안 되는데. 그 돈은 뭐예요, 어머니? 그 돈은 수연이 내가 모은 거잖아. 넣어주려고 한 건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수연아. 내가 정신이 없어서 진우한테 다 빼앗긴 거구나.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6개월 후 2024년 11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동생과 시동생 아내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생 쪽에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진우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 박정자 씨를 이용하여 총 3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시동생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입니다. 모친이 직접 은행에 가서 인출한 돈입니다. 피고인은 단지 모친을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피해자 박정자 씨의 치매 진단서입니다. 2022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으며 2024년 초에는 중기로 진행됐습니다. 사리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 은행 CCTV 영상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어리둥절해하는 모습, 피고인이 직원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 거래 내역입니다. 10번에 걸쳐 나눠서 인출한 것은 은행의 주의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보입니다. 판사가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시동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업 실패로 5억 빚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아니, 제가 물어봤을 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치매 환자의 고개 끄덕임을 동의로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시동생 아내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시어머니가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시동생 아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개를 끄덕인 것이 동의의 표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시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면서도 진행하셨습니까? 예. 저희도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 원고 김수연 씨가 23년간 시어머니 통장을 관리해 온 기록입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했고 모든 거래 내역이 원고의 필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진우와 공범은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을 횡령한 죄를 인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3억 2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 단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로 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시동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형수님, 왜 왔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사실은 제 딸이 백혈병이었어요. 3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2021년에 치료비가 5억이 넘게 들었어요. 사업도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집에도 오고 회사에도 오고 딸아이가 그걸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더 악화됐어요. 시동생이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딸을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렸는데 어머니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져간 거야? 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 형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았을 거야. 시동생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억은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조금 풀렸습니다. 아니, 화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안쓰러움? 연민? 잘 모르겠습니다. 조카는 지금 어때? 치료 중이에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얼마나 필요해? 1억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3년 모은 돈입니다. 한 푼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죄가 없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3억은 받을 거야. 하지만 이자는 탕감해 줄게. 그리고 1억은 조카 치료비로 쓰라고 줄게. 시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대신 조건이 있어. 제대로 치료받게 해. 그리고 남은 2억은 10년 안에 다 갚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동생이 절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동생 딸을 만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15살 여자아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큰 이모 감사합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들었어요. 큰 이모가 치료비 도와주신다고. 아니야. 괜찮아. 큰 이모, 저 꼭 나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꼭 갚을게요.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해서라도 갚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살고 싶어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천천히 치료받아. 걱정하지 마. 돈은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여보, 왜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알아. 동생한테 들었어. 당신이 조카 치료비 준다고. 응. 당신이 옳았어.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덮으려고 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남편이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입니다. 조카는 골수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동생은 성실하게 돈을 갚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됩니다. 10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6개월 전인 2025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고마웠어.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너는 정말 착한 며느리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유산 상속은 남편과 시동생이 반반 나눠받기로 했습니다. 시동생이 3억을 가져간 것을 고려해서 조정했습니다. 공평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께 결정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합니다. 가족이니까요. 30년 시집살이 끝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법으로 권리를 찾되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